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지구 반대편 북극 가까이에 있는 작은 섬나라 그린란드. 인구 5만 명 남짓한 이 조용한 마을 사람들이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항구 쪽을 불안하게 바라본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린란드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군사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필요하면 힘으로라도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작은 섬나라를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린란드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도 아버지 세대도 전쟁을 겪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전쟁을 걱정해야 하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그린란드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둘째, 왜 미국이 이 작은 섬을 원하는가? 셋째,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왜 우리와도 관련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그린란드,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디인가요? 자, 먼저 그린란드가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구본 생각해 보십시오. 북극 바로 아래, 캐나다 옆에 큰 섬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반도의 약 10배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살까요? 겨우 5만 7천 명. 서울 한 개 동보다도 적습니다.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해안가뿐입니다. 수도 이름은 누쿠엔-유유케이. 인구 2만 명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작은 읍 정도 크기입니다. 그럼 이 섬은 누구 땅인가요? 지금은 덴마크 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덴마크에 속해 있지만 자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부 일은 그린란드 사람들이 알아서 하지만 외교나 국방 같은 큰 일은 덴마크가 맡는다는 뜻입니다. 그린란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부분이 이누이트족입니다. 우리가 흔히 에스키모라고 부르는 북극 원주민들입니다. 요즘은 에스키모라는 말 대신 이누이트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물개를 잡고 고래를 잡으며 살아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 전쟁이라고는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계 뉴스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미국 대통령이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 그린란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나요? 미국과 그린란드,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실 수도 있지만 사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탐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867년 미국 국무장관이 덴마크에 제안했습니다. 그린란드를 우리에게 팔지 않겠습니까? 덴마크는 거절했습니다. 1946년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다시 제안했습니다. 1억 달러에 사겠습니다. 그때 1억 달러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덴마크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트럼프 1기 대통령 시절 트럼프가 또 말했습니다.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 덴마크 총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황당한 소리.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화가 나서 덴마크 방문 일정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경제적 압박도 하겠다.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제 농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미국은 왜 그린란드를 원할까요?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미국은 이 작은 섬을 그렇게 원할까요? 돈이 많이 나오는 금광이라도 있습니까? 석유가 나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위치. 여러분, 지구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린란드는 북극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북극은 요즘 새로운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가능해질까요? 새로운 항로가 생깁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배가 수에즈 운하를 거치지 않고 북극을 통과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훨씬 빠르고 돈도 아낄 수 있습니다. 자원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얼음 때문에 목했던 석유, 천연가스를 캘 수 있게 됩니다. 군사적 요충지가 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에 군사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린란드는 미국 본토와 유럽, 그리고 러시아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여기에 군사기지를 두면 세 곳을 다 감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원. 그린란드 땅속에는 희귀 광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히토류라는 광물이 중요합니다. 히토류가 뭐냐고요? 스마트폰 만들 때 필요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만들 때 필요합니다. 미사일 만들 때 필요합니다. 첨단 무기 만들 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히토류의 80%를 중국이 생산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중국이 이제 안 팔아 하면 미국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히토류를 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린란드가 딱 그 대안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미 미군 기지가 있다. 여러분, 놀라실 수도 있지만 그린란드에는 이미 미군 기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피툴레 공군기지. 옛날 이름은 툴레 공군기지입니다. 195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지는 뭐 하는 곳이냐면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주를 감시하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지 24시간 감시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발을 들여놓은 곳입니다. 조금만 더 영향력을 키우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트럼프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정말로 그린란드를 빼앗을 생각일까요? 아니면 그냥 말로 협박하는 건가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실제 전쟁 가능성은 매우 낮다. 왜냐하면 덴마크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나라들이 우리는 한 식구다. 누가 공격하면 다 같이 막는다. 약속한 군사동맹입니다. 덴마크도 나토 회원국이고 미국도 나토 회원국입니다. 과연 같은 편끼리 전쟁을 한다? 말이 안 됩니다. 국제법상 불가능합니다. 요즘 시대에 다른 나라 땅을 힘으로 빼앗는 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빼앗았을 때 전 세계가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같은 짓을 하면 전 세계가 미국을 비난할 겁니다. 미국 국민도 반대할 것입니다. 미국 국민들도 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야 하나? 반대할 겁니다. 그럼 트럼프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로 협상용 압박 카드입니다. 트럼프는 부동산 사업가 출신입니다. 평생 협상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의 협상 방식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를 해서 상대를 놀라게 만든다. 그 다음에 조금 양보하는 척하면서
원하는 걸 얻는다. 예를 들어볼까요? 트럼프가 정말로 원하는 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광물 채굴권을 미국 기업에게 달라. 미군 기지를 더 확장하게 해달라고. 중국 기업이 그린란드에 투자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걸 처음부터 정중하게 부탁하면 덴마크가 쉽게 안 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아예 섬을 사겠다. 안 주면 군사력도 쓰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럼 덴마크가 놀라서 전쟁은 안 되죠. 대신 이 정도는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멕시코, 캐나다, 중국을 상대로 협상해 왔습니다. 관세 위협,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는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바로 관세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린란드를 넘기지 않는다면 유럽에 25% 관세를 매기겠다. 관세가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팔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만든 자동차를 미국에 팔 때 원래는 자동차 값의 10%를 세금으로 냈다면 이제는 25%를 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럽 제품 가격이 비싸집니다. 미국 사람들이 유럽 제품을 안 사게 됩니다. 유럽 기업들이 큰 손해를 봅니다. 유럽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지만 경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건 트럼프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 권한으로 관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일기 대통령 시절에 중국에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무역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엔 진짜 하는구나. 그럼 이제는 그린란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미국 이야기, 덴마크 이야기, 국제 정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린란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느끼고 있을까요? 첫째로 공포를 느끼는 거죠. 한 그린란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항공 추적 앱을 봅니다. 미군 비행기가 오는지 확인하려고요. 또 다른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고 항구에 미국 군함이 들어오는지 봅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전쟁 나는 거예요? 우리 도망가야 해요? 다음은 분노를 느끼는 거죠. 그린란드 총리 무테 에게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린란드는 팔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린란드 의회도 결의안을 냈습니다. 우리는 미국 것도 덴마크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린란드 사람입니다. 셋째로는 혼란입니다. 그린란드 사람들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독립을 해야 할까요? 독립하면 자유롭지만 너무 작은 나라라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지금은 덴마크에서 1년에 약 6억 달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독립하면 이 돈이 끊깁니다. 덴마크에 계속 속해 있을까요? 안전하지만 계속 남의 나라 땅으로 살아야 합니다. 미국으로 갈까요? 미국에 가면 경제적으로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원주민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땅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팔아넘길 순 없습니다. 그린란드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닙니다. 덴마크도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덴마크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메 프레더릭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사람들의 것입니다. 덴마크도 미국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덴마크의 동맹국입니다. 나토 회원국끼리 싸울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린란드를 잃으면 덴마크의 영토가 크게 줄어듭니다. 북극에서의 영향력도 잃습니다. 유럽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땅은 팔 물건이 아니다. 독일 총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유럽 경제가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강하게 나가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타협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뭐라고 할까? 여러분, 이 문제는 미국과 덴마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반응. 러시아는 북극의 강자입니다. 러시아는 북극 해안선이 세계에서 제일 깁니다. 이미 북극에 군사기지를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면 포위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동을 비난한다. 하지만 러시아도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바쁩니다. 그린란드까지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의 반응. 중국은 북극에 관심이 많습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북극 근처 국가니어 마이너스 아크틱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북극 항로를 통해 유럽과 무역하고 싶어 합니다. 그린란드의 히토류도 탐냅니다. 실제로 중국 기업들이 그린란드에 투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막았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면 북극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 국가들은 국제법을 존중해야 한다. 조심스럽게 비난하는 투입니다. 새로운 냉전? 전문가들은 걱정합니다. 북극이 새로운 냉전의 무대가 되고 있다. 미국 vs 러시아 마이너스 중국. 이런 구도가 북극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우리는 하와이의 교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깐 역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와이를 아시죠? 지금은 미국의 50번째 주입니다. 아름다운 해변,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원래 하와이는 독립된 왕국이었습니다. 하와이 왕국은 1795년에 세워졌습니다. 왕도 있고 국기도 있고 독립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893년 미국 사업가들과 미군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하와이 여왕을 쫓아냈습니다. 1898년 하와이는 미국에 병합되었습니다. 하와이 원주민들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금도 하와이 원주민들은 매년 우리는 미국 것이 아니다 시위를 합니다. 그린란드 사람들은 이 역사를 압니다.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우리도 하와이처럼 되는 건 아닐까? 한 그린란드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와이를 보세요. 원주민들은 자기 땅에서 소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린란드의 미래 마이너스 3가지 시나리오. 자, 여러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해법을 제시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현상 유지를 하는 거. 트럼프가 계속 압박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덴마크는 계속 그린란드를 가지고 있고 그린란드는 계속 자치권을 가진다. 다만 미국이 조금씩 영향력을 키운다. 광물 채굴권 일부를 미국 기업에게 준다거나 미군 기지를 조금 확장한다거나 가능성은 60% 정도이며 두 번째로는 그린란드 독립.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린란드가 완전 독립을 선언한다. 덴마크에서도 미국에서도 독립한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결국 미국이나 중국의 경제 지원을 받게 된다. 형식적으론 독립이지만 실질적으론 종속이지요. 그린란드가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일까요? 지구 반대편 일인데 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나요? 여러분,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그린란드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외교, 심지어 우리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5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히토류와 우리 산업. 둘째, 한미동맹과 방위비. 셋째, 북극 항로와 물류. 넷째, 강대국 사이 외교 전략. 다섯째, 우리 손자 세대의 미래.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영향은 히토류, 우리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히토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우리 생활과 아주 가깝습니다. 히토류가 뭔가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폰과 요즘 많이 보이는 전기차에 히토류 엄청 필요합니다. 손주들이 갖고 노는 태블릿, 병원 MRI 의료기와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반도체, 히토류 없으면 우리 산업이 멈춥니다. 문제는 중국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전 세계 히토류의 80%를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한국은 히토류를 100%를 수입합니다. 그중 대부분이 중국에서 옵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2010년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 문제로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일본 산업이 마비 직전까지 갔습니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히토류를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한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한다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 중단이 될 것이고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생산이 중단될 것이고 현대자동차에서는 전기차 생산 중단 등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들이 모두 타격을 받습니다. 그린란드가 대안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린란드가 등장합니다. 그린란드 땅속에는 엄청난 양의 히토류가 묻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린란드의 히토류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2019년 한국 기업 컨소시엄이 그린란드 광산 개발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으로 무산되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면 만약 미국이 그린란드를 완전히 장악한다면 미국이 한국에 우리가 히토류 팔게 중국 의존 줄여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히토류 사고 싶으면 우리 말 잘 들어라고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의존에서 미국 의존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한국 정부와 기업이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린란드 히토류 개발에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 중국도 미국도 아닌 다양한 공급처 확보. 그래야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린란드를 독점하면 이게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실 수 있습니다. 상관 있습니다. 휴대전화 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전기차 값이 오를 수 있고 또한 우리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주식도 떨어집니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먼 나라 광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영향은 한미동맹, 방위비 압박이 거세집니다. 여러분,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입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이후 70년 넘게 함께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동맹도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의 협상 방식.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안 주면 관세 매기겠다. 군사력도 쓸 수 있다. 협박하고 압박합니다. 한국에도 똑같이 합니다. 아니, 이미 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폭탄. 트럼프 일기 때 일입니다. 한국에 방위비를 5배 올려서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우리가 내던 약 1조 원. 트럼프 요구는 약 5조 원. 5배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거절했습니다. 협상 끝에 13% 인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가 되면서 다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린란드 사태와의 연결. 여러분, 여기서 그린란드가 왜 나오냐고요? 트럼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미국 이익을 지킨다. 그린란드도 우리 안보에 필요하다. 이런 걸 하는데 돈이 든다. 동맹국들도 분담해라. 그린란드의 군사기지 확장하고 북극 지키는데 돈이 듭니다. 트럼프는 이 돈을 한국, 일본, 유럽에 나눠서 요구할 겁니다. 실제로 나온 발언들. 2025년 1월 트럼프 참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다. GDP 대비 5% 정도는 국방비로 써야 한다. 지금 우리 국방비는 GDP의 약 2.8%인데 미국의 요구사항은 GDP의 5%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리라는 겁니다. 덴마크를 보십시오. 트럼프가 덴마크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린란드 안 주면 나토 입장은 방위 안 해줄 수도 있다. 동맹국인데도 이렇게 협박합니다. 한국이라고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방위비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국방 예산 증가로 다른 예산 삭감될 것이고 복지 예산과 교육 예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 사태를 보면서 트럼프가 얼마나 강하게 압박하는지 동맹국에도 거침없다는 걸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할 말은 합니다. 한국군 60만 명이 북한을 막고 있고 이게 미국 본토 방어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은 미국 무기를 많이 사줍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짓고 일자리 만듭니다. 우리도 기여하고 있다는 걸 당당히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래도 더 내라 할 겁니다. 그린란드에서 보듯이 북극 항로로 우리 배들의 새길이. 여러분, 혹시 북극 항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배들은 어떻게 갑니까? 예를 들어 부산에서 출발한 배가 유럽 로테르담까지 간다고 칩시다. 지금은 부산에서 남중국해로 인도양과 수에즈 운하 지중해를 지나 로테르담에 도착합니다. 약 2만 1000km와 약 30일이 걸립니다. 북극 항로는 지구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배가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극 항로. 부산에서 베링해협과 북극해 노르웨이를 지나 로테르담 도착하게 되고 약 12,700km를 약 20일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거리가 40% 짧아집니다. 시간이 10일 절약됩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큰 컨테이너선 하나가 이 항로로 가면 연료비는 약 30% 절감되고 수에즈 운하 통행료는 안 내도 되고 빨리 도착하면 빨리 다음 운항 가능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5위 해운 국가입니다. HMM 현대장선 등 우리 선박회사들이 많습니다. 북극 항로가 활성화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입니다. 그린란드가 왜 중요한가? 북극 항로의 핵심 거점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배들이 중간에 들러서 보급받을 항구가 필요하고 위급 상황 시 대피할 항구 필요하며
날씨 정보, 얼음 정보 받을 기지가 필요합니다. 그린란드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그린란드 항구를 개발합니다. 한국 배들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 동맹국 배만 쓸 수 있다 조건을 답니다. 한국 배도 쓰고 싶으면 조건 들어줘 압박합니다. 방위비 협상, 무역 협상 때 카드로 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집니다. 미국이 중국 배는 북극 항로 못 쓰게 한다 선언합니다. 그럼 중국은 기존 항로만 써야 합니다. 한국은? 우리는 어느 편입니까? 미국 편? 중국 편? 양쪽 다 중요한 교역국입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북극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쇠빙선 아라오노와 북극 다산과학기지 운영 중이며 북극 이사회 옵저버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도 북극 개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린란드를 독점하면 미국 허락받아야 북극 개발 가능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배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 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관련 있습니다. 유럽에서 수입하는 물건값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수출품이 더 빨리 도착해서 경쟁력 높아집니다. 해운업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북극을 독점하고 우리를 배제하면 물류비 증가로 물가 상승할 수 있으며 수출 경쟁력 약화로 경제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것도 우리 먹고 사는 문제이니까요. 또한 외교 줄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한국은 참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사방이 강대국입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북쪽에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이며 우리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동쪽에는 일본, 남쪽 바다 건너 미국, 바로 위에는 핵 위협을 하고 있는 북한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한국 외교의 핵심입니다. 그린란드 사태가 보여주는 것. 트럼프의 그린란드 압박을 보십시오. 동맹, 국제법, 그런 거 없다. 미국 이익이 최우선이다. 이게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될 겁니다. 미국의 요구와 중국의 반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이 한국의 요구로 중국과 거리 두고 우리 편 들어 그린란드처럼 북극 개발 우리랑만 해. 중국 기업이랑 협력하지 마. 하지만 현실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중국 관광객은 코로나 전 연 500만 명이고 중국과 완전히 등지면 경제 타격 엄청 나겠죠. 사드 배치 때를 기억하십니까? 2016년 한국이 미국 사드 미사일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막으려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이 경제 보복을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 한국 여행 금지와 롯데마트 중국 점포 영업 중단으로 한류 콘텐츠 금지되어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린란드 사태의 교훈. 그린란드를 보십시오. 작은 나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북극에서도 줄타기, 북극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입장, 그린란드는 우리 거야. 북극 개발은 우리 주도로. 한국도 우리랑 협력해.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도 북극 개발할 권리 있어. 한국이 미국 편만 들면 안 돼. 러시아가 북극은 우리 앞마당이야. 함부로 개발하지 마. 이 사이에서 한국은 모두와 협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편 가르기를 강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한국 외교부는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미국 안 도와주면 한미 동맹 흔들리고
미국만 도와주면 중국 경제 보복으로, 중립 지키려 하면 양쪽 다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외교가 나랑 무슨 상관? 아닙니다. 외교 실패는 경제 보복으로 일자리 감소를 예상할 수 있고, 안보 불안에 주식시장 하락으로 우리 재산 타격이 분명합니다. 국제 고립과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 수출 감소로 이어지겠죠. 외교도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그린란드 사태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작은 나라는 더 똑똑해야 합니다. 한쪽에 올인하면 위험합니다. 여러 옵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이 단합해야 합니다. 그린란드는 인구 5만입니다. 우리는 5천만입니다.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국민이 외교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손자 세대가 살아갈 세상으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세상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는 미국이 압도적 1위, 20세기에는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으며 2020년대 미국과 중국 본격 경쟁,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북극이 새로운 전장, 과거 냉전이 유럽이 전장, 새 냉전의 북극, 태평양, 우주가 전쟁, 그린란드는 북극 냉전의 최전선입니다. 우리 손주들은 어떤 세상을 살까? 만약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고 북극을 완전히 장악하고 중국을 북극에서 배제한다면 세계는 두 진영으로 완전히 갈립니다. 미국 진으로. 미국, 유럽, 일본, 호주, 한국. 북극 자원 독점, 첨단 기술 독점, 자체 기술 개발. 한국은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한국은 양쪽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택을 강요받을 겁니다. 우리 손주들은 이 선택의 결과를 안고 살아갑니다. 경제적 영향. 미국 편을 완전히 들면 중국 시장 이름 수출의 25%, 중국 관광객 안옴, 중국 유학생 안옴. 하지만 미국 시장 확대 가능. 중국 편을 들면 미국 시장 타격, 첨단 기술 접근 제한, 한미동맹 약화. 하지만 중국 시장 확대 가능. 둘 다 잃으면 최악입니다. 안보적 영향. 북한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도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까요? 통일은 언제쯤 될까요? 미국과 관계가 나빠지면 북한 핵 억제력 약화, 안보 불안 증가, 중국과 관계가 나빠지면 북한에 대한 중국 영향력 차단 어려움, 통일 과정에서 중국 협조 안 받음, 환경적 영향, 북극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입니다. 우리 손주들은 더 뜨거운 여름, 더 추운 겨울을 겪을 겁니다. 북극 개발이 활발해지면 환경 파괴는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개발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발전도 필요하니까요. 교육의 중요성. 우리 손주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 강대국의 이익과 우리 이익은 다를 수 있다. 작은 나라도 똑똑하면 살아남는다. 외국어, 외교, 국제 감각이 중요하다. 그린란드 사태를 보면서 배웁니다. 작아도 당당해야 한다. 희망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문화 강국입니다. 뛰어난 K-팝과 K-드라마의 위대함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강국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우리는 그린란드보다 훨씬 강하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물려줄 것은 언젠가는 통일된 한반도와 강한 경제력, 균형 잡힌 외교, 평화로운 세상. 이걸 물려주려면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린란드 같은 먼 나라 이야기도 우리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